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북한이 500kg 물량의 군계를 중국에 밀수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전량 중국 정부에 뺏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100kg, 200kg 해가지고 쭉 하게 되면 거의 1톤 이상의 굼을 지금 뺏겼는데 금액으로 말하면 거의 2, 3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뭐 뼈 빠지게 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지키고 있다가 몰수해가지고 지금 뺏어간다는 얘기죠. 김정은 정권이 뺏긴 군계를 제발 좀 돌려달라고 구걸질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단칼에 그냥 잘라가지고 몽땅 몰수해버려가지고 국고로 다 환수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그러니까 이 돈 버는 데 있어서 중국 편이 설레 아니면 미국 편이 설레 이런 이제 갈림길 설 수가 있는데 뭐 애당초 북한은 뭐 중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불편한 거죠. 자,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이제는 종속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막대한 양의 군 보유량을 중국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중 패권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갈등 구조, 딜레마, 그리고 중국의 목표,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대항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 패권 전쟁,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금융으로 지금 이전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지요. 달러 약세는 지금 중국이 조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이제 브릭스, 이 브릭스에서 미국이 38조 달러의 부채가 있다. 자, 이걸 이제 불신을 만들어내면서 미국 달러는 돈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금태환 시장을 만들어내가지고 샹하이 현물 금거래소가 브릭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이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금을 통해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태환제라는 것이 서방 결제 시스템에 대항해서 독립적인 제3의 자산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제 탈달러 시대에 미국의 막대한 부채 때문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부채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제 심지어 미국보다 훨씬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일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자, 이런 나라들도 미국과 거의 비슷한 나라입니다. 자, 미국의 체급이나 역할은 이들 나라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이고 세계 경찰인데 다른 G7 국가들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자, 원인은 이제 다른 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달러를 가장 많이 벌어가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지금까지는 달러를 벌어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또 달러를 벌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왔는데 2013년 그 시진핑이 올라서면서부터 미국 국채의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면 도전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부채가 많다, 뭐 달러를 남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안 사니까 이제는 트럼프는 이제 크립토 시장을 제도화해 가지고 전 미국채를 이제 판매한다는 이제 기발한 발상을 이제 가졌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채 시장을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토큰화를 통해서 이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이제 천재적인 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트럼프가 붙인 겁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아직 취약합니다. 누구도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달러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굼을 선택을 했고 굼 시장을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브릭스 국가들과는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결제망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환율은 굼 현물 40%, 화폐 60%의 비율로 정해서 각자의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하이 굼 현물 거래소에서는 굼을 현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자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굼과 태환을 해서 위안화를 굼으로 현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 이제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면 위안화를 이제 결제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원유를 팔고 또 위안화를 받으면 그것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자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사우디가 받은 것은 중국이 상하이 거래소에서 바로 위안화로 굼을 현물화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이제 트는 겁니다. 세계의 자산 시장, 단일 자산 시장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미국채 시장이 30조 달러이고요. 전 세계 무역 결제 또 거래 대금 등 어떤 규모의 거래도 소화할 수 있는 깊이와 유동성을 이제 가진 최대의 달러 자산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금액도 소화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규모의 자금도
현금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제 유동성을 가진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반면에 2, 3년 전까지만 해도 10조 후반이던 굼 시장이 최근 중국이 하이브리드 굼태안제를 주도하면서 굼 가격 상승으로 지금 굼 시총이 3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일 자산 시장으로서 미 국채 시장을 이제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 국채 시장을 넘어서 기피와 현금 흐름을 지닌 단일 최대의 비달러 자산 시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스위프트, 즉 달러 결제가 필요 없는 국제 무역 결제망을 이제 탄생시키겠다. 이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탈달러 추세가 미국의 부채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차트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금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현재 금융위기도 아닌데 금값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금 상승은 중국이 달러 자산 대체 시장을 만들려고 굼을 선택하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시장 심리라고 보는 것이 매우 정확합니다. 자, 상하이 굼 현물 거래소 또 굼 현물 거래량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굼값이 이렇게 수직 상승했는지. 그러니까 미중 금융 전쟁의 양상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매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의 유물인 굼과 현대 기술인 가상화폐의 대결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이 이미 굼을 캐가지고 굼계로 저장한 굼의 양이 얼마나 될까? 언론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연간 2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2톤. 달러로 말하면 한 4, 5억 달러가 됩니다. 이걸 지금 몇십 년간 해왔으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 지금 굼계로 잠겨 있는 것이 아닌가. 김치 왕조는 굼을 체제의 마지막 보루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 때만 굼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팔아서 돈을 쓰고 하는데, 그동안은 마약 팔고 무슨 뭐 인신매매하고 군대 또 우크라이나 보내가지고 또 총알바지 시키고 돈 벌고 이런저런 하면서 굼을 최대한 아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중국 때문에 굼값이 지금 뭐 몇 배로 뛰다 보니까 북한이 굼을 팔아야 되겠죠. 안 준 자리에서 지금 북한은 지금 2배, 3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굼을 팔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굼을 좀 팔아야 되겠다. 중국에 좀 팔아라. 팔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데. 중국은 이 굼을 지금 합법적인 상하이 굼 거래소로 몰고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굼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합법적으로 중국이 굼을 팔 수가 있으면 새로운 돈줄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지만, 중국이 유일한 굼 파는 목적지라면 결국은 중국의 종속이 돼가지고 중국이 막으면 끝나고 중국이 열면 또 숨쉬는 뭐 이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도 고민이 많지만, 굼이 지금 뺏긴 게 뭐 몇 톤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제 남은 북한의 굼들, 이거를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굼 값으로 지금 중국에 팔 수 있는 길이 있는 건지. 자,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약간 한쪽으로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원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들어가서 뭔가 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다? 와,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북한에 굼이 있습니다. 굼이 쌓아놓은 굼도 있고요. 굼강 매장량이 지금 5,000톤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원유보다 훨씬 낫습니다. 잘만 캐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 국가가 아니고요. 굼 보유량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진짜 이거는 사실과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도 아무 먹을 것도 없는 북한 정권 들어가가지고 뭐 할 게 없다, 이게 아니고 김정은이를 뽑아가지고 들어올리게 되면 그 밑에는 굼계가 깔려 있다. 이걸 미국이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복잡한 세계의 금융 전쟁 속에서 중국은 미국이 과거에 했던 굼으로 지금 미국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 맞서는 새로운 무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굼은 과거의 유물이고, 이 가상화폐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인류는 이 가상의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여기에 툭바구니에 끼워가지고 도덕질만 하고 있고, 또 인민들 피땀을 짜가지고 굼을 캐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당한 고민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어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의 굼 매장량이 2,000톤에서 5,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채굴 능력이 돼가지고 5,000톤의 굼을 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캘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자본을 두려워가지고 캐고 싶지만 중국이 또 다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그거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네가 더디더라도 자기네가 그 굼을 캐가지고 보유하고 싶은 게 이제 북한 정권의 마음인 것 같고요. 중국이 모든 게 불법으로 규정해놨지만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북한이 그
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을 이제 예외로 두고 금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금 거래를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고, 이거를 단순한 개인 비자금이 아니라 북한 경제를 한도약시키는 이 시드머니로 활용하게 되면 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라는 인간의 머릿속에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현재 북한의 인민들이 저렇게 거짓거리 돼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에 금이 있구나, 꽤 많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김정은을 딱 드러낸 다음에 그 금을 갖다 중국을 흔들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좀 한번 미국을 설득하는 게 어떻겠냐,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최근에 북한의 금괴가 엄청나게 중국에 지금 뺏기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와가지고 이와 관련된 이 세계 정세,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 금융 전쟁에 대해서 북한과 연계된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단순한 뉴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알 수 있는 분석을 통해서 보다 이제 고퀄리티의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